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메이저 알트코인들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고 뭐 많은 볼륨량도 서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현재의 상황. 많이 지루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여름이라서 더 지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육체적으로 특히나 이제 정신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뭐 올라가는 기미도 없고 하니까 저도 요 근래는 사람이 아무리 멘탈이 어느 정도 있고 막 확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막 변동이 없으면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영상의 중심 소스는 뭐냐면 러시아 재무부에서 좀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언에 이제 엮어서 제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하고 이제 같이 엮어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있구나. 그리고 러시아 재무부에서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그 물음표에 관해서 제가 이게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은 뭐냐면, 위에 부분이 까만색이 이제 S&P 500 지수고, 밑에 부분이 여기 뭐 이쿼티 퓨처라고 여기 써 있는데, 뭐 선물에 관한 뭐 상품 선물에 관한 그런 거죠. 이 자료는 CFTC에서 나온 거고 이 자료를 종합해서 이제 결론 지어서 이제 발언한 사람은 매크로 차트라는 사람인데 댓글을 그냥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도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참고하라고 이제 저는 영상을 올리는 거지 이렇게 꼭 하라고 저는 그런 발언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그냥 투자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포지션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에셋 매니저나 아니면 헤지펀드 포지션이 이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상품이 많이 하락할 거라고 이제 베팅을 했을 때는 과거에는 S&P 500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어. 그래서 지금 시점도 향후에 그런 게 다가올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식의 견해를 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10일 날,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아마 11일 날 정도 될 텐데, 자, 오늘 밤을 아마 기점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드 스트림 1인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아주 굵은 가스관이 있는데 그걸 잠궈버린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위협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이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목상은 사실은 뭐 점검을 위해서 노후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뭐 10일 동안 이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가스관이 잠겨요. 별의 별 뉴스가 아마 내일서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은 시장 불안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3일 날 CPI가 발표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파란색 선이 그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고 위에 여기 하얀색 선이 그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거든요. 근데 8배 차이가 난대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니까 ECB에서는 우리도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꼬랑지를 내리고 뒤로 빠졌죠. 결국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번 영상의 이제 핵심인데 러시아 뭐 스버뱅크라고 얘기해야 되나 SBER뱅크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은행이 러시아에서는 가장 큰 은행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국민이었는데 지금은 신한금융그룹이 국민은행보다 더 자본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신한은 백사이드에 어디 자본이 몰려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과거서부터 한국에는 일본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 어쨌건 이거는 그냥 짜투리로 그냥 사이드적인 그냥 얘기인 거고 러시아 스버뱅크가 여기 보면은 버스트 뭐 디지털 에셋 트랜잭션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재무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 트랜잭션에 관해서 승인을 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아시나요? 러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미국이 제재를 가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되면서 우리 너네 제재할 거야.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달러 거래 측면에서 배제를 시켰죠. 실제로 그 이후에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보면 달러를 엄청나게 줄여놓은 현재 상황이고 중국도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서 엄청나게 줄여놓은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러시아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자국 내 스테이블 코인의 뭐 유통에 관해서 지원해 줄 거다. 뭐 요런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핵심 사항이 뭐냐면 러시아 재무부가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러시아 자국 내 스테이블 코인의 뭐 트랜잭션을 합법화 시키고 왜 그러냐면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어떤 금융 시스템보다 이 크립토 커런시를 기반으로 한 이런 시스템들이 더 많은 베네핏을 줄 거라다라고 러시아 재무부는 이미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과연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될까?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뉴스를 뒤져보니까 2022년 3월 17일 날 이거는 이제 일본 미디어를 인용해서 한국 기자가 기사를 쓴 건데 이때 이제 속보로 나왔었어요. 러시아, 중국이 단일화폐 추진 검토. 그러면 오늘 러시아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트랜잭션 승인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랑 이 뉴스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면 우리가 큰 흐름의 틀을 볼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통화를 검토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이 그 크립토커런시, 트랜잭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승인했다는 얘기는 사실 개별적인 얘기가 러시아의 개별적인 어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SPFS, 자 이것과 CIPS가 결국 결합할 거고 예전에 이미 다들 이미 예견하셨겠지만 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드렸겠지만 자 이게 다 인도하고 또 관련해가지고 전체가 다 묶이는 단일 통화 시스템으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거죠. 첫 단추를 띄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SPFS가 더 부상했죠. 적극적으로 부상을 했고 유럽과 뭐 가스 거래에 있어서 뭐 최후에는 나중에 극단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달러는 배제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를 아무리 막 이렇게 제재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실제로 국가 부도가 났나요? 오히려 더 GDP, GNP가 오히려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통제한다, 뭐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긴 하지만 결국에 이게 다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 시발점이 되는 거는 아마도 향후에 발발된 그 대만 문제, 대만 분쟁이 되고 스위프트에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그때 지금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뉴스가 카피돼서 똑같이 중국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연관이 될 거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SPFS, CIPS, BSN,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자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고 이게 BSN은 R3와 연관돼 있고 XRP와 R3는 연관돼 있고 스위프트에서 제재 받으면서 스위프트는 스위프트 2.0으로 변신해 가는 과정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껴있다고 보시면 어떨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번외적인 얘기인데 저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추종하고 저도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을 저도 투자를 진행해요. 근데 베리 실버트가 큰 흐름상에서는 맞는 말을 얘기를 하고 예전에 이제 똑같이 했었을 때 큰 돈을 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추종자들도 많아요. 저같이. 근데 간간히 뭐 지캐시가 1,50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니어 프로토콜 별의 별일이 다 있으니까 지금은 사기꾼 소리 듣고 안 좋은 얘기 듣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뭐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정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있을 정도의 이런 인물이면 뭐 발언을
이제 예전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입방정이다. 그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손해보신 분들도 많고 아마 그럴 거예요. 트윗을 보고. 그래서 어쨌건 그냥 항상 누군가 인플루언서가 얘기하면 참고만 하시면 되고, 긴 프레임에서는 분명히 그런 말들이 다 맞아 떨어질 거예요. 여기 뭐 16년에 예전에 이제 september에 했었던 이 얘기, 비트코인 뭐 디지털 골드가 될 거고, 리플은 스위프트 2.0의 핵심이 될 거야.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캐스퍼 인터넷 오브 띵스가 될 거고, 지캐시는 뭐 프라이빗 트랜잭션의 대왕이 될 거야. 그대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더리움 2.0이 언제 될지 모르.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김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갑자기 이제 옆으로 주제가 샜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뭐 트랜잭션을 자국 내에서 인정한다. 자국 내에서 인정할까요? 자국 내에서만 인정을 할까요? 브릭스와 결국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 연결될 거라는 거죠. 이 블록체인들이. 브라질, 인디아,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다가 오페크 국가들, 산유국들과 이게 다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자, 그런 어떤 그 명확한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소스와 이렇게 그런 걸 다 맞춰다 보면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시는 거를 절대로 이제 뭐 실망하시거나 뒤로 여기서 후퇴하실 필요가 없어요. 큰 그림상에서 달러의 헤게모니는 불타가지고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라는 거. 달러 인덱스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리세션이 오면 Q4와 Q5, Q6, Q7까지 가면서 달러의 어떤 그 위상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거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헤게모니의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 그게 USDC를 통해서, USDT를 통해서 파일로 테스트가 지금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항상 하게 됐고,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커런시 바스켓, 이게 아마 5월 달인가 발표가 됐을 거고 8월 1일부터 전 세계 통화 시장에 아마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5개의 기축 통화가 있는데 유로화 비율을 29.31로 줄이고, 자, 엔화를 8.33으로 줄이고, 자, 8.33에서 7.59로 줄이고, 파운드화를 8.09에서 7.44로 줄여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가 급작스럽게 암살을 당해서 사망하셨어요. 자, 파운드, 독일 보리스 총리 장기 집권할 것 같았는데 급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급작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한 현재 형국이라는 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가요? 경제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가스관을 잠그겠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가스 가격은 나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데, ECB에서는 자, 통화율로 인플레이션을 줄이지도 못하는 현재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현재의 상황. 통화 시스템의 위기가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통화돌부터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고, 최후에 이제 달러가 될 거고, 그 전에는 위안화가 되겠지만 이 비율을 올려놨다는 거.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미국 달러와 중국 돈, 위엔화를 올려놨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를 글로벌 리스가 이미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인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재무부가 인정한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트랜잭션은 가상자산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흥국들, 이머징 국가들 발전을 하고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이 트랜잭션이 같이 움직여서 유동성이 증가하면 결국에 가상자산 시장도 지금보다 위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 통화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진다. 달러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통화나 경제는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한다. 요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윤곽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젤런스키, 헝가리, 체코, 노르웨이, 인도 대사 해임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기 대사들, 그리고 이제 독일도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젤런스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과 독일, 특히나 여기 베를린 군사 및 재정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안드레이 멜리크 주독 대사를 해임했다. 예. 모금하는데 방해되면 젤런스키가 해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스리랑카 대통령이 7월 13일 날 사임을 해요. 지금 스리랑카가 난리도 아니에요. 예. 경제 상황이 한두 달 전부터 안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부채 위기에 쌓이니까 결국에 정치적 상황이 고립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나설 가능성, 정치적으로 인도가 인근 국가니까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인도와 스리랑카는 국제 정치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상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 서로 좋아하지 않는 국가였어요. 인도가 스리랑카 싫어하고 스리랑카는 인도를 싫어하고. 근데 지금 비틀비틀거릴 때 외교적으로 아마 인도가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됐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분명히 개입을 할 거다. 재정적인 상황에서. 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가 콜롬비아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이 수년 전부터, 벌써 십수년 전부터 자금 지원을 했었다는 거. 거기다 아프리카 대륙들도 마찬가지로 자, 중국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자원도 다 어느 정도 본인들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다 집어 넣어 놨다는 거. 근데 아이러니한 건 바이낸스가 이상할이 많지 이런 국가들에 더 쉽게 들어가요. 다른 국가들과 관계되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보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 바이낸스 배후에는 분명히 중국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펑자오 개인이 아니라. 예. 어쨌건 이런 관계를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재미난 아마 그림들이 있을 거고, 아까 그 SPF S를 러시아 트랜잭션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했다는 그런 얘기랑 요런 거랑 같이 꾀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 자 어떤 위기가 도래하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도래함으로써 과연 글로벌 리스트들은 궁극에 최후에 그들이 추구하는 게 과연 뭘지를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결론은 좋게 날 거예요. 예. 지금 단기간에 좀 불안한 시장인 건 분명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재밌는데, 이라는 농축 단계 뭐 사이를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소위 수정된 하위 헤더가 있는 현대적인 IR6 원심 분리계의 캐스케이드를 사용하여 뭐 퍼도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발전한 거죠, 오히려. 핵사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됐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이 막 핵무기 만들려고 막 이렇게 막 그럴 때 미국에서 제재한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재 시간만 벌어주고 결국에는 완성됐죠. 근데 이란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제가 알기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오히려 이런 거를 약간 부추긴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은 그냥 취임새만 하고 있고. 어쨌건 불안한 어떤 그 국제 정세가 향후 우리가 이제 뭐 죽기 전에 돌아오는 세계에는 아마 그런 많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전쟁이나 아니면 기아나 아니면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뭐 창궐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게 뭐 일시적으로 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곡창지대의 뭐 어떤 혼란 이런 거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뭐 아실 거예요. 이미 뭐 벌써 10년 전부터 이미 예견돼 있던
뭐 기아나 아니면 가뭄의 장기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를 그런 불안한 전반적인 뭐 종합적인 상황에서 구제해 줄 거는 저는 크립토 커런시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는 검증된 알트코인들, 결국에는 분명히 노아의 방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또 괜찮은 뉴스거리, 소스거리가 있으면 또다시 이제 방송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해주시면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텔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